오늘 2024년 마지막 장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가 마무리돼서 속이 후련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마감하는 모습은 좀 별로였지만 코스피 시장이 하락으로 끝났으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 흐름을 봤을 때에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닥 지수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공격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죠. 바이오주들이 먼저 이끌어주는 게 맞습니다. 바이오주들이 먼저 이끌어주면서 이제 시장을 어느 정도는 끌어줬는데, 바이오주에서는 개별적인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제 셀트리온의 1,000억 원 가량의 자사주 매입 등등의 이슈들이 있었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방어해주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사실상 좀 끌고 가주는 모습을 보인 것도 맞습니다만은, 이제 시총 상위주들 우리가 움직임 보게 되면 코스닥 지수에서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킨바이오 일단 전체적으로 상승을 보였는데, 시총 상위주 5개 종목 중에서 3종목이 바이오주죠. 그래서 이들 바이오주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는 완전히 좀 방어가 돼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추가적인 하락 나오지 않으면서 오늘 그래도 버텨준 게 이 코스닥 지수 상승에는 가장 큰 도움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시총 상위주들에서 우리가 보면 딱 보여지는 이게 눈에 띄는 종목 하나가 있죠.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5% 이제 급등세를 보였는데, 다른 로봇주들도 지금 오늘 굉장히 급등세를 보였어요. 로봇주들이 급등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엔비디아발 이슈입니다. 지금 기술주들은 사실 일론 머스크가 거의 주도하다시피 했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엔비디아가 주도를 했죠. 작년 중반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는 엔비디아가 주도적으로 이끌었었던 기술주 시장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부분이 좀 바뀌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이 부분이 좀 바뀌면서 일단 테슬라 관련주들, 특히 미 대선 이후에는 엔비디아는 오히려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테슬라 관련주라고 해서 2차전지 쪽이 아니고 로보택시,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율주행 쪽으로 붙었잖아요. 그러면서 로봇 관련된 산업 자체에도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미래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다. 이제 테슬라에서는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테슬라의 미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로봇주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했어요. 로봇 산업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 로봇주는 이 일론 머스크의 발언도 있었지만 더 컸었던 게 조선주에서 이제 로봇 팔을 활용해서 용접, 그러니까 조선소에서는 용접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용접을 사람이 하던 부분들을 이제 로봇팔로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로봇팔, 뉴로메카 등등의 로봇팔 전문기업, 로봇들도 이제 기업이 굉장히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기업들 중에서 가장 지금 현실성 있고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로봇은 바로 로봇팔이죠. 많이들 이제 보셨을 거예요. 바리스타 로봇팔, 라면을 끓인다거나, 특히 이제 로봇 키친이라고 하죠. 로봇 키친 산업에서 뉴로메카가 굉장히 발전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한때는 한화그룹에서 뉴로메카를 이제 타겟으로 M&A를 구상 중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뉴로메카가 로봇 키친 분야에서 굉장히 명성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주 자체가 올해 들면서 좀 하향 산업이 아니죠. 원래 로봇주는 완전히 성장한 산업이 아니니까 하향 산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로봇 산업 자체가 좀 외면당했었어요. 소외당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AI가 너무 붐을 일으켰죠. 상반기 엔비디아가 휩쓸면서 AI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에 로봇에 누가 신경을 씁니까? 지금 AI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로봇주들이 약간 소외된 분위기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체도 주가가 이제 올해 3월달 부근 고가를 찍은 이후에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이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올해 올랐던 적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봇주 중에서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일단은 로봇주 전반적으로 힘이 좀 많이 빠져있는 상태였어요. 사실 다른 로봇주들은 이슈에만 의존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나중에 지금은 실적이 없는데 실적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죠.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게 되면 삼성 관련되어 있는 의료 관계 기관에서 모두 다 그 제품을 매출을 확보를 해줄 테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뭐 이제 실적적으로 그렇게 크게 모멘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상반기 때 전혀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이 소외를 당했는데, 그러다가 최근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이 대선에서의 강력한 우군으로 활동을 하면서 사실상 전기차 사업 포기한 건 아니죠. 포기한 게 아니라 이제 테슬라 이번에 실적이 나와요. 이 12월에 4분기 차량 인도분이 나오는데 시장 예상치 하회할 거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UBS에서 딱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이제 별 상관없다. 이게 뭐냐면, 뭐 테슬라가 전기차를 놔버린 건 아니죠. 계속 생산을 할 테지만 지금 시장에선 테슬라를 전기차 업체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업체가 아니고 하이테크놀로지 기업인 거예요. 근데 어떤 하이테크놀로지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사업성 있게 뛰어들 수 있는 것은 자율주행이죠. 이것은 로봇 산업, 로봇 택시를 의미하는 거고, 이 자율주행을 넘어서 또 다른 쪽으로는 테슬라입니다. 우주 산업은 스페이스X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아니죠. 그러면 또 다른 사업 쪽은 뭐냐면 이제 로봇 산업이에요. 근데 이 로봇 산업이 과연 돈이 될까? 왜냐면 로봇팔도 지금 뭐 그렇게 매출이 뛰어나지 않은데,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어서 이 1가구 1로봇 집사 시대 이거 말이 될까? 진짜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테슬라도, 그리고 더군다나 엔비디아까지 뛰어들어서 지금 2025년에 로봇 대전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금 엔비디아가 얘기하고 있는 로봇은 로봇을 생산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로봇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로봇용 컴퓨터를 출시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 제슨 토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라고 합니다. 자, 이 제품을 통해서 로봇 혁명 시대를 이제 선도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단 관련주는 여러 종목이 있어요. 관련주는 여러 종목이 있는데, 유니퀘스트가 가장 먼저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역시 뭐 주구장창 내리고 있다가 오늘 이제 뜬금포 상한가가 나온 거죠. 제로 때문에. 뭐 잡을 수 있는 구간들은 아니고요. 오늘 이 구간이,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보셔도 됩니다. RS 오토메이션, 누가 그러더군요. 지금 5개월간 모아갔다고. 그런 사람 아니면 이거 오늘 상한가를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계속 그게 모아갔었어야 되는 거죠. 3월 21일부터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차트가 똑같죠. 3월 21일부터 주구장창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바닥에서 쌍바닥을 보여준 적도 없어요. 계속 하방경직 이어지다가 이제 RS 오토메이션 오늘 엄청난 재료로 인해서 상한가 진입을 했는데, 자, 그동안 모아왔던 또는 버텨왔던 사람들이 이제 즐길 수 있는 상한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 진입할 때는 오늘 수봉이가 형성이 됐으니까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가 한번 또 잡아봐야죠. 오늘 주제가 로봇 대 양자입니다. 로봇 대 양자, 양자 컴퓨터. 이 로봇과 양자 컴퓨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해 드렸던 부분인데요. AI 기술과 반도체, 그리고 로봇, 드론, 자율주행, 이 모든 것은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산업 분야입니다. 다 합쳐져서 이것의 최종 버전이 로봇인 거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우리가 흔히 스타워즈를 보면 3PO라는 로봇이 나오잖아요. 가장 전형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걸 만들어내는 게 이제 가장 최종적인 목적인데, 양자 컴퓨터는 로봇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따로 놀게 되겠죠. 오늘과 같은 경우가 오후장에서 로봇주들이 시장을 선도하면서 뭐 끌고 갔고, 오전장에선 최근 며칠 동안 양자 컴퓨터가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여왔던 겁니다.
지금 이러한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의 투톱이 원톱은 원래 양자 컴퓨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후발주자라기보단 순환매에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었던 드론, AI, 뭐 자율주행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AI나 AI 반도체는 지금 통합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로봇은 이 순환매에서 가장 끄트머리에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소외돼 있었잖아.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이 제슨 토르라는 휴머노이드용 로봇 컴퓨터를 내년에 출시한다라고 발표하니까 바로 이렇게 급등을 보였습니다. 지금 관련주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로봇주에서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 기업이라면 무조건 나옵니다. 이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로봇 모션 제어와 에너지 제어 장치, 이게 RS 오토메이션의 제품인데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이 RS 오토메이션이 이제 엔비디아의 아이장 로봇이라고 이 AI 로봇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이 공학 플랫폼 파트너사가 로크웰 오토메이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RS 오토메이션은 바로 이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협력사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 모션 제어기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바로 직접적인 수혜주로 꼽히면서 이렇게 상승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 기업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아직은 굉장히 기술이 어설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지만 그래도 만들었다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우리가 또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장중에 소개를 해드렸던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대차죠. 현대차의 로봇 기업, 몇 년 전에 이제 인수를 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 클로봇이 협력사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로봇은 일단 사족보행 스팟이라는 로봇 강아지부터 로봇 개까지, 소형부터 대형까지 이렇게 만드는데, 이건 지금 만들어서 상용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클로봇이 협력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전기식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클로봇이 파트너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로봇을 제가 추천을 드린 거고, 또 이 얘기를 해드렸죠.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신규주기 때문에 우리가 오버행 이슈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버행 이슈가 뭐냐면 잠재적인 매도 물량, 그러니까 얘를 과연 장외에서 투자자들 몇 명이나 이걸 들고 있느냐, 어떤 투자자가 들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보유기간이냐, 보유예수라고 하죠. 이 물량인데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3개월부터 1개월에 이미 진행이 됐고 3개월 차입니다. 그 다음은 3개월 차면 1월 28일이에요. 아직 시간 많죠. 아직은 오버행 이슈에 대한 걱정 없이 매매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며칠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클로봇 외에도 지금 로봇주들이 우후죽순이지. 또 로봇주는 왜냐면 워낙에 테마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해드렸었던 부분인데, SBB테크 같은 종목이 이렇게 급등세를 보입니다. 자,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아무리 아무리 소프트웨어가 좋고 로봇의 팔다리를 잘 만들다 한들 팔꿈치 없이 팔만 존재하면 아무것도 못하겠죠. 손가락만 존재하고 구부릴 수 없다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이 관절 부분을 만드는 것, 이 관절 부분이 감속기라고 부르고, 이 감속기는 로봇에서 로봇 전체 단가의 70%가량을 차지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감속기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인체를 봐도 이 몸을 움직일 때 관절 부분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로봇 제작의 70%가 이제 감속기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감속기 기업이 SBB테크, SPG 등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본에서 가져오던 감속기를 국내 기술로 만들었던 기업이 바로 SBB테크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잘 보셔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또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로봇 대 양자지만, 양자 컴퓨터보다 로봇이 오늘 탄생했기 때문에 훨씬 신선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로봇은 뭐 이제 탄생한 건 아니죠. 이제 다시 기술주의 주 무대로 로봇이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시즌
이 1분기 때에는 다음 주에 바로 CES 2025가 열립니다. 라스베가스에서 1월 7일 날 열리고, 우리 증시에는 아마 새해 첫날부터 적용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이. 여기에 누가 출품을 하고, 누가 여기 나가서 부스를 꾸미고, 어떠한 제품을 시연할 것이다. 이런 내용 나올 텐데, 매년 CES 행사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가 됐었어요. 항상 발전한 상태로 공개가 되는데, 자, 이번엔 얼마나 발전한 상태로 공개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제 주도했었던 건 테슬라였어요.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항상 공개가 됐는데, 뭐 엔비디아에서도 만들고 다른 기업들도 출품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만족스러울 만큼의 로봇 기술은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획기적인 정말 사람처럼 움직이는 덤블링을 하는 로봇이 나오면 오히려 이제는 로봇 기업들도 이제 신생 기업들이나 이런 부품 기업들 중에 작은 중소기업들보다는 이걸 만든 테슬라만 각광을 받을 겁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조금 밀릴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막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만들어 간다는 건 연구한다라는 거고, 연구할 때는 뭐가 필요할지 모르죠. 계속 부품이 조달이 돼야 됩니다. 자, 이걸 원래는 기업들이 안 했어요. 왜냐면 로봇이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테슬라에다가 엔비디아까지 글로벌 빅테크 두 기업에서, 어떻게 보면 시총이 가장 큰 기업은 애플이지만 지금 현재 이 기술 기업들이 이끌고 가는 투탑은 엔비디아와 테슬라입니다. 애플은 지금 선도하는 기업은 아니죠. 그냥 시총으로 덩치를 불려나가는,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로 비교이 좀 애매한데 어쨌든 그런 정도. 애플은 아마 4조 달러를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제 애플을 위한 이제 그 펀드에서 자금이 몰려들어서 유동성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나머지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연초에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을 다 갖다 팔았다라는 뉴스 하나만으로도 하락을 했었던,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워렌 버핏이 팔고 나서 더 가고 있다는 얘기죠. 언제나 항상 이렇게 누가 매도해서 악재다 이런 부분은 절대 악재가 될 수 없습니다. 차익실현을 하고 나간 거고, 다음 투자자가 들어와서 더 올리면 되는 거지, 어떤 인물이 팔았다고 해서 그 종목이 망가지지 않아요. 애플 상반기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이 뉴스가 나왔었어요. 지금 이제 4조 달러 향해 가고 있죠. 좀 다른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내년 이제 2025년 새해 주목해 봐야 될 만한 섹터 테마는 바로 로봇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드렸었던 RS 오토메이션의 유니캐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매수 포인트를 잡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드린 클로봇을 계속 반복 매매 하셔도 되겠고, 클로봇 외에 다른 종목들도 반복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자리를 줄 거예요. 그리고 좀 이제 이 말과 지금 하고 있는 주제에 약간 섞이는 건데, 제가 자율주행 관련 설명을 드렸잖아요. SOS랩이 시간에서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입한 거는 퓨런티어잖아요. 퓨런티어는 테슬라예요. SOS랩은 현대차 그룹이고, 누가 더 먼저 갈지. 근데 요즘에 제가 픽을 하면 대장주였던 녀석들이 대장 자리에 꼭 양보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내년 이제 2025년에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